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설계할 때요, 실제로 교과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아파트를 편리하고 뭐 방범이 잘 되고 이렇게 설계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는 모여서 하는 데야.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잘 일어나도록 설계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를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서로 조망을 확보하려고 다 다른 방향으로 보게 만들고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만나지 않게끔, 교차하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해요. 배운 대로 안 하는. 배운 대로 안 해요. 제인 제이콥스라고 네. 미국의 이제 저널리스트자 도시에 관련된 이제 책을 쓰는 학자인데, 그분이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좋은 도시란 사람들의 시선이 교차하고 거리에는 그런 시선의 눈이 많고 아이들이 뛰놀고 약간은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적당하게 혼잡하고 그럼으로써 더 안전해지고 그런 공간이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고,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여기는 업무지역이야, 이렇게 엄격하게 분류된 정제된 그런 도시는 좋은 도시가 아니야. 신도시는 그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놓지 않나요? 정해놓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환경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인 제이콥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거리의 눈, 사람들의 눈, 시선의 교류, 이게 도시에서 필요한 요소고 도시를 건강하고 정말 살아온 봄직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파트 문을 닫고 들어가면 복도가 어떻습니까? 되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골목길을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뭐 집들이 길에 다 붙어 있고, 그리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옆집애지만 우리가 뭐 가서 뭐 데리고 있죠. 그죠? 아버지 어머니 바쁘시니까 데리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동네에 있는 길과 아파트의 복도는 복도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대부분 짓고 있는 타워형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내리면 2세대, 3세대 정도가 있어요. 네. 보통 복도형 아파트에는 많게는 10세대씩 붙어 있어요. 10집이 붙어 있어요. 네. 저도 복도식에서 살았고 타워형에도 살았습니다. 근데 복도식에 살 때는 옆집에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한여름이면 복도로 문을 다 열어놔요. 철문을. 그러면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옆집도 들어갔다가 이집도 들어갔다가 골목길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근데 타워형 아파트에 살 때는 진짜 옆집은 누군지 몰라요. 만나도 진짜 목례 정도만 하고 가지. 10여 년 이상을 살았는데 집을 오가고 교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영화에서 왜 아파트가 단절이 될까요? 이거는 연출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영화에서는 주인공에 맞는 특수한 공간을 창조해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영화에서 아파트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는 도시라 했을 때 대부분 다 많이 거주하니까 그것이 가장 사실적인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있고, 연출적인 측면은 영화 연출에 있어서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속에 있는 요소인가 바깥의 요소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속에 보이는 것은 관객도 같이 보고, 어떤 경우는 시각적인 요소는 안을 비추고 있는데 프레임 바깥에 있는 요소가 영화에 영향을 끼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스토커가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 그랬을 때 보통의 주된 공간으로 나오는 아파트, 그 다음 바깥. 그럼 그 바깥과 안이 바로 연결되는 게 물론 계단식도 있겠지만, 거기서 복도식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런 연출적인 특성도 있지 않을까. 이민용 감독님이 연출했던 제목이 개 같은 날의 오후라는 영화가 있어요. 걔가 이제 딱 전형적인 아파트에서 서로 알고 지내서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형성된 그 속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 또 도둑이 든 집 이런 데 대해서 힘을 합쳐서 한 거에서 마지막에는 옥상으로 이 사람들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함께 한다는 게 뭔가. 결국은 이제 어두운 곳이라고 해서 어두운 얘기만 존재하는 거는 아니죠. 어떤 기획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느냐,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복도식 아파트를 얘기했던 거는 영화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좀 단절, 소통이 안 되는 공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 않나. 그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설계할 때요, 실제로 교과서로는 이렇게 배웁니다. 아파트를 편리하고 뭐 방범이 잘 되고 이렇게 설계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는 모여서 사는 데야.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잘 일어나도록 설계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공동주택 설계할 때. 교과서적으로는. 예.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를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서로 조망을 확보하려고 다 다른 방향으로 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만나지 않게끔, 교차하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해요. 배운 대로 안 하는. 배운 대로 안 해요. 아파트를 볼 때 놀라운 게 새로 짓는 아파트들 보면 거실적으로는 창이 크고 이런데 네. 뒤쪽으로는 감옥 같아요. 감옥. 창도 작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서로 간의 어떤 시선을 맞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데 길거리를 걷다 보면 넘어 보이는 게 없어요.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은 조망을 해서 볼 게 많아지는데 그 거리를 걷다 보면 다 막혀버리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파트 단지 보면 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용 공간에서 다 등지고 있어요. 다 독자적인 조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부터 격리, 나의 프라이버시, 나의 조망. 그리고 이런 아파트가 비싸게 팔려요. 그러면 점점 길들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집에 올라가요. 그럼 요즘에 1층도 필요 없어요. 그죠? 1층에 그라운드에 뭐 정문도 필요 없어요. 1층이 없더라고요. 요새 짓는 아파트도 보니까.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사람이 와요. 그럼 내가 피곤하면 오는 걸 알면서 얼른 엘리베이터 문을 닫힘을 닫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앵그리. 아파트가 그런 데입니다. 제가 이제 나쁜 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편리함, 쾌락함도 있지만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있어야죠. 뭐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라기보다는 개인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과 또 건강한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에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기울어져 있다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한 묘사는 오래된 옛날로 가지 않고도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사랑이 뭐길래 이런 데 보면 대바리가 살고 있는 집도 서울의 전형적인 한옥 주택이었고 또 단독 주택, 그다음에 부잣집 이런 사람들도 큰 저택이지만 이제 양옥집 뭐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주택들에 살았는데 지금도 좀 돌아보면 많이 남아있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런 집들에 익숙하신 편이죠. 저도 어릴 때는 이제 주택에 살았고 결혼해서 이제 아파트에 살게 됐죠. 주택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점유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고 되게 주택들이 있는 데가 골목길들이 당연히 있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게 있죠. 아파트는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쾌적함, 이제 안락함 내지는 심적인 그런 편안함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이제 지금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그런 변화, 저희 가족의 변화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파트에 살 때는 각자 다 바빴어요. 우리 자식들은 친구 만나러 씻겨 나가고 내 아내도 밖에 외출해서 친구들 만나고 학부모 만나고 나는 또 나대로 바쁘고. 그런데 주택에 사는데 가족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굳이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계속 바쁘셨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아유, 뭐. 애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뭐 저녁 준비를 하면 가서 뭐 다른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보드게임 해서 설거지 당번 정하고 가족들끼리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뭐 콘도에 가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전혀 상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국가 홍보 영화 같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서요. 집이 가져다 주는 심리적인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쫓기듯이 사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게 중심이 이제 이동하는 거죠.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되면서 집이 뭔가를 우리가 망각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건강한 사회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우리나라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